친절하게도 한글 표지판이 있네요. 삼국지 여행을 즐기는 한국인들이 많이 찾아와서겠죠. 파른교 앞에도 간우사당이 하나 있죠. 허창 간제묘. 간우의 행적도는 유품이 남아있는 중국 8대 간우사당 중 한 곳으로 1689년에 지었다고 합니다. 누굴까? 아, 신눈썹으로 유명한 마량이네요. 근데 신눈썹이 아니네. 요아. 빨간 얼굴에 긴 수염, 녹색 옷에 청룡원을 들고 적토마를 타고 있는 간우. 익숙한 간우의 모습입니다. 우측엔 떠나는 간우를 쫓아와 예를 갖추고 있는 조조와 좌측엔 유비의 두 부인이 있는데 이건 어디서 많이 본 중국 소수민족 복장인데? 간우신께 무엇을 빌은 걸까? 전행전을 지나면 거대한 간우 석상이 보입니다. 조조와 간우가 이별한 곳으로 알려진 파른교. 파른교 위를 사뿐히 걷다 보니 어느덧 생각이 잠깁니다. 이곳이 정말로 조조와 간우가 이별한 곳이 맞는 걸까? 사실 고증을 위해 저 나름대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삼국지에서는 조조와 간우가 파른교에서 이별했다라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죠. 이별이란 말조차 없고 간우는 유배기로 달려갔고 조조는 간우를 뒤쫓지 말라고 한 것이 다죠. 그럼 파른교에서 이별했다는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걸까? 파른교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지난 시대 장안 일대를 기록해놓은 삼보왕도에서 찾아볼 수 있죠. 파교는 장안 동쪽에 있다. 파수를 건너기 위해 다리를 만들었다. 한나라 사람들은 손님을 파교까지 배웅해 버들가지를 꺾어주며 이별했다. 당나라 시에서도 파른교에 관한 이야기를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죠. 이백이 지은 파릉행 송별이란 시는 파릉정에서 그대를 보내네. 파수의 흐름은 넓고도 넓구나라는 구절로 시작하기도 하죠. 또한 억지나에서도 해마다 푸른 버드나무 빛깔, 파릉에서 이별을 아파하네라며 연인을 그리워하는 시를 짓기도 하였죠. 즉 파릉교는 이별을 상징하는 다리인 것이죠. 허창에는 팔리교란 다리가 있었습니다. 청나라 도광제 시절 허창의 모습을 담은 허주지란 책에 따르면 강공도포천은 서문 밖 팔리교에 있다. 조조와 강공이 이별한 곳이라 전해진다. 또한 당시 허창 주변에서도 강공도포교란 이름을 정확히 찾아볼 수 있죠. 그러니까 조조와 간우가 이별한 다리라고 전해지는 곳이 팔리교란 것이죠. 근데 인터넷을 뒤져보니 이 팔리교는 1950년대 홍수로 무너져버렸고 제가 있는 이 다리는 허창시에서 강공사 조처라는 관광지를 만들면서 장안의 파른교와 허창의 팔리교의 유래와 발음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장안의 파른교란 이름을 따와 지어내놓은 것이었죠. 아 그렇구나. 그래 그럼 이 다리의 유래는 알겠어요. 그럼 위치는 여기가 허주제에서 봤던 그 팔리교가 있던 곳은 맞는 걸까? 이 다리가 실제 팔리교가 있었던 자리에 그대로 복원한 것이라면 조조와 간우가 이별한 곳이라 전해지는 것도 이곳이 맞긴 할 테니까요. 근데 1983년에 발매된 허창현 지명자료 3집이란 책을 보면 허창현 제2고급중학은 1952년에 설립됐는데 팔리교가 있던 곳이다. 허창현 제2고급중학? 여기다. 강공사조차가 이곳이니까 결론, 이 파룬교는 삼국지와 아무런 관련 없는 곳이었다. 혹시라도 이곳에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앞서 갔던 간제묘 안에 홍수로 무너진 팔리교 일부를 복원해 놓았으니 그걸로 만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짜 파룬교 옆에는 커다란 비석이 있습니다. 한간제 독부처. 이게 무슨 뜻이냐면 떠나는 간우를 쫓아간 조조는 퇴직금에 비단 점퍼를 챙겨주려고 하자 간우는 말에서 내리지 않고 비단 점퍼만 창 끝으로 바닥 올렸다는 곳이 바로 여기라는 것이죠. 아마 이 비석도
예전 팔리교가 있던 곳에서 가지고 왔을 겁니다. 갑자기 비단 점포 하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 있네요. 간우가 항상 입고 있는 녹색 점포와 특원. 우리가 접하는 간우는 항상 녹색 옷만 입고 있다 보니 삼국지 속 간우의 모습은 녹색 옷을 입고 있는 이미지가 자연스레 떠오르게 되었죠. 그러나 사실 중국의 고대사회에서 녹색 복장은 천민들이나 입던 옷이었죠. 전한의 대학자 양홍이 지은 법원 오자편에 따르면 녹색 옷이 300벌이나 있다 한들 이 색으로 어찌할 수 있겠는가. 녹색 옷이 아무리 많아도 이런 잡색 옷으로는 종묘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뜻으로 옷의 색상으로 신분을 나타낸 것이죠. 당나라 초기의 학자 안사고도 한서 동방석전에 줄을 달아 녹색 두건은 천민이 입던 복장이다. 흔히들 간우가 입고 있는 낡은 녹색 점포는 유비가 간우에게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님이 된 유비가 동생 간우에게 나의 노예가 되거라 라는 의미로 천민 옷을 주었을 일은 없고요. 결국 간우는 녹색 옷을 입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간우는 왜 항상 녹색 옷을 입고 있을까요? 의견이 분분한데 원래 천민 출신이기 때문이다. 코에이 삼국지 영향이다. 간우는 빨간 얼굴이라서 녹색과 어울리는 패션 코디 때문이다 등등. 뭐 모두 틀렸다고 할 순 없으나 저의 생각은 삼국연애의 영향이 가장 컸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간우가 낡은 녹색 점포를 입었다는 말은 삼국연애에서 등장하죠. 조조는 간우가 입은 비단 녹색 점포가 이미 낡은 걸 보고 기한 비단으로 점포 한 벌을 짓게 해서 간우에게 주었다. 나간중은 원말명조에 삼국연애를 썼다고 하죠. 그럼 단순히 그 시대 전에 간우를 묘사한 기록 또는 그림을 찾아보면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먼저 삼국지 위서 후금전. 조비는 후금을 오나라에 사신으로 보내려고 먼저 어부로 가서 조조의 무덤을 참배토록 했다. 조비는 미리 사람을 보내 능옥에 간우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방덕은 분노하며 후금이 항복하는 그림을 그리도록 했다. 후금은 그림을 보고 부끄러워하며 병이 나서 죽었다. 이 그림이 남아있었다면 확실하겠지만 그림은 3년 만에 훼손된 것으로 보입니다. 진서 예지에 따르면 위무제는 고릉에 묻혔고 유사가 한나라에 의거하여 무덤 위에 제전을 세웠다. 항초 3년에 이르러 조비는 조서를 내려 말하길 헌제께서 몸소 근검절약을 실천하시며 예법을 따르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다. 고대에는 무덤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았고 모두 사당에서 베풀었으니 고릉의 제조는 다 훼손되어 무너졌기에 스레와 화를 마국간으로 돌려보내고 의복은 곳간에 보관하여 선제의 검소한 덕의 유지를 따르라. 아니 어떻게 조조가 죽은 지 3년 만에 무너졌다는 거지? 우궁우순이 때려 부신 건가? 세월이 흘러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간우 그림으로 알려진 우용무원왕 땡. 지금으로부터 약 900년 전인 금나라 시절에 그린 것이라 하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신 같은 간우의 모습과 흡사하나 흑백이다 보니 옷이 무슨 색인지는 알 수 없죠. 원나라 때 간우에 관해 저서한 간항서적이란 책에서도 간우 그림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책의 저자는 전해지는 간우의 그림은 앉은 모습이 있고 선 모습이 있고 말탄 모습도 있고 칼 잡은 모습도 있지만 형상만 할 뿐 간우란 아무나 그릴 수 있는 바가 아니다라며 모두 깊이 없는 간우 그림뿐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죠. 곧이어 원말명조 시기 나간중은 무엇에 꽂혔는지 삼국연애를 통해 간우에게 녹색 점포를 입혔고 명나라 이후 그려진 간우 그림은 대부분 녹색 옷을 입게 되었죠. 한마디로 녹색 옷을 입고 있는 간우 이미지는 이때 완성되었고 결국은 삼국연애의 영향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파른교역 또 다른 비석인 간항사 조조지도. 간우가 조조에게서 떠날 때 남겼다는 서신의 출처가 바로 이 비석이었군요. 이제 파른교를 떠나 다음 목적지인 간도로 향하고자 합니다. 다음 편 생생감 넘치는 간도 전투 현장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